안녕하세요. 절세도 기술이다. 세무회계 창공 대표 세무사 김도윤입니다. 요즘에 장기 임대 사업자분들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서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과거에 개정이 있었고 2020년 8월 18일 이후에는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제5조에 따라서 단기 임대가 폐지가 되고 의무 임대 기간이 10년이 되면서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거주주택을 파느냐에 따라서 양도세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장기 임대 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이시면서 거주주택을 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컨텐츠 내용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장기 임대 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도일 현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기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이 일정한 요건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 임대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팔려고 하는 거주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과거에 개정된 내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냐면 2019년 2월 12일 이후 거주주택을 취득한 분에 대해서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 2019년도 2월 12일 현재 살고 있는 주택과 2019년 2월 12일 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종전규정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생애 한 차례만에 나타내는 횟수 제한을 나타냅니다. 과거에는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분들이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주주택을 취득했다 팔았다 비과세 받고 취득했다 팔았다 비과세 받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분들은 본인의 거주주택을 양도를 하려고 하면 언제 취득을 했는지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견이 있는지 제가 필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2019년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생애 한 차례 최초로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개정되기 전인 2019년도 2월 12일 전에 이미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개정이 됐겠죠? 개정이 되면서 니네는 생애 한 차례만 그리고 최초로 양도하는 분에 대해서만 해라 라고 개정이 됐는데 이 뒤에 거주주택을 취득을 해서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과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냐 그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때 적용받았던 것까지 포함해서 한 차례인지 아니면 이 개정된 이후부터 한 차례인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최근 유권 해석이 나왔는데요. 어떤 유권 해석이 나왔냐면 종전에 했던 비과세 그 특례 적용 횟수까지 포함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뭣도 모르고 내가 이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고 그냥 만약에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해버리게 되면 엄청나게 또
가산세 폭탄도 맞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세요.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일정한 요건의 장기 임대 주택에 대한 요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세법상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시, 군, 구청에다가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 2월 12일 이후에는 그 종전에 계약했던 임대 보증금이나 임대료에 대해서 5% 이상 올리지 않아야 된다는 요건입니다. 요 세 가지의 요건 중 하나라도 만족을 하지 않는다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요거에 대해서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요거와 관련된 판례를 두 가지를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판례를 보면서 시사하는 바가 뭔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심판례입니다. 조심 2016 서 143, 2016년도 3월 14일 날 나온 건데요. 뭔가 글이 되게 많죠? 되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의 요건 중 두 번째 요건을 만족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장기 임대주택 사업을 실질적으로는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형식적인 요건은 만족을 못한 겁니다. 그 시, 군 또는 군청에다가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비과세를 적용받지 않아서 이제 거주주택을 양도를 하고 이제 본인은 거주주택 요건을 못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신고를 해서 납부까지 해서 했는데 이제 세무사가 얘기를 했겠죠. 이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장기 임대주택 사업을 하셨으니까 요거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우리 경정 청구를 한번 받아봅시다. 라고 제안을 했겠죠. 그래서 솔깃해서 무조건 해봅시다 라고 진행을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분청이 쟁점 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세청이 이긴 겁니다. 자, 다음 사례를 볼게요. 조심 2008 중 1369, 2008 11월 28일 날 나온 건데요. 아까 첫 번째 설명드렸던 것보다는 더 과거의 일이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를. 감면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요적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사실상 사용된 사실이 있고 실질적으로 임대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즉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니네들은 형식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적용한 건 맞다라고 판결이 내려진 거죠. 앞의 상황과는 완전 다르죠. 이 두 개의 심판례가 시사하고 있는 점은 뭘까요? 이 두 개의 판례를 보면 과거에 이렇게 내렸던 판결도 미래에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제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인데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받기 위해서 이러한 판례를 찾아봤다. 근데 이것만 찾아봤다. 라고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를 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가산세가 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툼은 더 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 선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분들 잘 들으세요. 만약에 본인의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위해서 세무사를 찾고 있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답을 해주는 세무사는 반드시 피하세요. 이렇게 판례도 계속해서 변경이 되고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유권 해석도 막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그러한 유권 해석들과 이러한 판례들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상담을 해주는 세무사를 꼭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절세도 기술이다. 세무에게 창공 김도연 세무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하는 제 입장에서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절대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뵐게요.